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 키워드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주택 모기지 금융 붕괴 사태 당시 투자자들에게 가장 빈번히 언급된 크레딧 디폴트 스왑 또는 CDS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준 고마운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1년 방송된 정총무가 쏜다 특집편과 지난 2012년 방송된 언니의 유혹 특집편이며 우리의 쩌리짱 정준하 교수님께서 어렵고 딱딱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CDS 또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금융상식들을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생상품 옵션, 스왑, 서프라임 등 이들 CDS 연관 키워드에 대한 기존 무한도전 금융상식 유튜브 컨텐츠 자료를 댓글 게시판에 남기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크레딧 디폴트 스왑 또는 CDS라는 파생상품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는 무한도전 에피소드 장면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왼쪽 정총무가 쏜다 특집편 장면에서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무작위로 식사하는 회전초밥 가격을 정확히 맞춰낸 후 환호하는 정총무의 모습을, 그리고 오른쪽 언니의 유혹 특집편에서 정준하 씨의 대화 먹방 장면과 정준하 씨의 폭풍 시식 상황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노홍철 씨의 표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매우 딱딱하고 생소한 금융 키워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께 기분 좋은 상상 속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요술램프 요정 지니가 짠 하고 등장해서 가지고 싶은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를 소원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짜로 선물해준다니 값비싼 명품차 슈퍼카를 떠올리만 하겠죠. 람보르기니, 맥라렌,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 수억 원 상당의 슈퍼카들 속에서도 저라면 어린 시절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부동의 드림카, 페라리를 소원으로 빌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페라리라는 드림카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새 가슴을 가진 저로서는 감히 도로로 차를 끌고 나갈 엄두도 못 낸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수리비 부품 하나에 천문학적 수리비를 요구할 텐데, 그렇다고 평생 차고지의 페라리를 전시품으로 모셔둘 수도 없을 텐데 하고 고민하던 참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등장하는 한 분은 바로 슈퍼카들에 대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는 보험 직원분입니다. 페라리가 파손되면 고가의 수리비를 커버해줄 조건으로 슈퍼카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 직원분의 세일즈에 결국 매달 꽤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저는 이제는 마음 편히 페라리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일어날지 모를 불운의 상황, 여기서는 바로 페라리 자동차 사고겠죠. 고액의 페라리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된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페라리 운전 시 최대한 조심 또 조심하면서 결국 무사고 전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일 사고가 없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매달 지급하는 고액의 페라리 자동차 보험금을 공짜 돈으로 확보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식 장사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자, 방금 살펴본 페라리 보험 상황을 이번에는 고스란히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주택금융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시장이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간파하신 여러분은 투자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주택금융시장이 폭락할 경우 보상금을 챙겨주길 약속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약을 맺기로 결심합니다. 즉 100만원 하던 주택금융상품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가치가 50만원으로 반토막 날 경우 나머지 50만원 보상금을 투자은행이 커버해주는 것을 약속하는 보험 계약이겠죠.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만일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안정기를 유지한다면 이는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은 제로를 의미할 것이며 주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투자은행은 편하게 앉아서 매달 여러분이 지급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먹을 수 있겠죠. 마치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말이죠.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붕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당시 사회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 환경 속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투자 심리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내 돈을 매달 지급할 테니 주택금융시장이 붕괴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나에게 판매해 주세요 라고 직접 찾아와서 돈가방을 맡기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투자은행 입장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이거 바보 녀석 아니야? 그래,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줄게. 그러니 매달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렴 하면서 비웃었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은 사실 실제 발생했으니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시청하셨을 법한 헐리우드 유명 무비 빅숏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헐리우드 유명 무비 빅숏을 시청하셨는지요? 빅숏은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붕괴 사태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공매도 종합 투자 베팅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던 4명의 주요 금융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 유명 헤지펀드 투자기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장 마이클 버리는 무비 빅숏에서 우리에게 배트맨 캐릭터로 잘 알려진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실존 인물입니다. 사이언 에셋의 수장 마이클 버리 박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빅숏 무비 클립들 중 제가 가장 즐겨봤던 장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가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당시 금융시장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미국 주택시장 폭락에 베팅하기 위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금융 파생 상품을 자신에게 판매하길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투자 보고서를 읽고 있는 골드만삭스 뱅커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이클 버리는 혼잣말로 They are not reading them, 즉 지금 저들은 그냥 읽는 척만 하고 있구만 하면서 피식 웃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 금융위기 시장 요소들에 대한 모든 투자 분석 자료가 설명되어 있음에도 당시의 시장 분위기, 즉 미국 주택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라는 투자 심리에 만연했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탐욕에 사로잡혔던 투자은행들이 마이클 버리 박사의 투자 보고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들 뱅커들의 무지함에 피식 웃었으나 잠시 후 탐욕에 찌든 이들 뱅커들은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것임을 확신한 마이클 버리는 그 사태의 심각성에 웃음을 잃게 됩니다. 모두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즉 지난 2008년 당시 마이클 버리 박사가 주장했던 미국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은 제로라는 생각에 회의실을 나서는 마이클 버리의 뒷모습을 향해 비웃음을 터뜨리던 뱅커들. 이는 마치 앞서 살펴봤던 페라리를 너무 아낀 나머지 페라리를 평생 자신의 차고지에 고이 모셔둔 사람과의 페라리 자동차 보험을 들어준 후 한없이 기뻐하는 보험 직원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마이클 버리 박사의 뒤로 비춰진 투자은행가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골드만삭스 이후 유럽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 미국 최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며 크레딧 디폴트 스왑 종합 상품을 사재기 하는 마이클 버리 박사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초반부에는 마이클 버리 박사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마이클 버리를 믿고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당시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이 제로였던 분위기 속에서 CDS라는 터무니없는 투자 상품을 위해 매달 고액의 CDS 보험금을 투자은행에 헌납하는 마이클 버리 박사를 미친놈이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버리의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공매도 및 CDS 투자 전략은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지기 약 3년여 전이었던 지난 2015년 5월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미국 주택시장은 붕괴되었으며 당시 CDS 상품을 사재기한 마이클 버리 박사는 489% 투자 수익률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면서 이후 현재 우리에게는 빅숏 투자가라는 유명 타이틀로 잘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미국 주택시장 버블로 치닫던 당시 시장 상황이었겠으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초반까지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 믿었던 투자자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일당백 수준의 투자 대결 상황이었죠. 당시 고공행진하는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제로라 확신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이들과는 전혀 다른 역발상적 투자 접근법을 추진하던 마이클 버리 박사의 일당백 대결 상황. 결국 모두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여론에 보기 좋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마이클 버리 박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없는 게 없는 우리의 무한도전 유니버스에서 방금 살펴본 대로 마이클 버리 박사를 글로벌 유명 머니 매니저로 등극시켰던 CDS라는 금융 파생 상품을 잘 설명해줄 무한도전 멤버는 누가 존재할까요? 바로 우리의 쩌리짱 정준하 씨입니다. 정준하님 주연의 무한도전판 빅숏 에피소드 제1탄은 바로 정준하가 쏜다 특집편이며 이와 관련된 15초 비디오 자료부터 시청해보겠습니다.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무작위로 식사하는 회전초밥 가격을 정확히 맞춰낸 후 환호하는 정총무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하가 쏜다 특집편의 핵심 스토리는 정준하와 나머지 6명 무한도전 멤버들 사이에서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방송국 구내식당에서부터 일식집, 부침전 식당에서 과연 정준하 씨의 가격 정산 능력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관건이었으니 오차 범위 이내면 나머지 멤버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한편 오차 범위를 넘게 되면 정준하 홀로 모든 계산을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일당백 대결 상황이었습니다. 무한도전 팬으로서 저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던 정준하가 쏜다 에피소드는 바로 일식집에서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무비 빅숏과 무한도전 정준하가 쏜다 상황을 비교해보죠. 미국 모기지 주택 대출 상황은 일식집 식당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제로였음에 확신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준하 씨가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무작위로 식사하는 회전초밥 가격을 정확히 맞춰낼 가능성은 제로임을 확신했던 무한도전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택시장 붕괴를 확신하며 홀로 고군분투했던, 특히 당시 그의 투자 예측을 비웃었던 대중들에 맞선 마이클 버리 박사는 바로 무한도전 정준하가 쏜다 특집편에서 모든 의구심에 맞서 회전초밥 가격을 예측하려 애쓰던 정준하 씨였습니다. 결국 정산을 마친 일식집 사장님의 가격 발표. 살짝 빗나간 정준하 씨의 예측치를 비웃으며 좋아하는 무한도전 멤버들과 개그맨 후배들은 지난 2008년 당시 골드만삭스 등 거액의 CDS 보험금을 날로 먹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VAT,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가격을 포함하는 그 순간 정준하 씨의 회전초밥 가격 예측 범위에 정확히 안착하게 되며 거금의 회전초밥 계산서는 정준하 씨로부터 무한도전 멤버들, 결국 가위바위보 복불복에서 패배한 노홍철 씨의 품 안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무한도전 부가가치세 변수는 바로 지난 2007-8년 당시 미국 주택시장 붕괴 시발점을 제공했던 두 곳의 유명 투자기관이었던 베어스턴과 리먼 브라더스 기업 파산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마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의 등장으로 상황이 360도 뒤바뀐 상황은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베어스턴과 리먼 브라더스라는 유명 투자은행들의 파산이 현실화로 이어진 상황과 마찬가지였죠. 자, 정준하님 주연 무한도전판 빅숏 에피소드 제2탄은 바로 언니의 유혹 특집편이며 이와 관련된 15초 비디오 자료부터 시청해보겠습니다. 정준하 씨의 대화 먹방 장면과 정준하 씨의 폭풍 시식 상황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노홍철 씨의 표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유혹 투어 가이드 노홍철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니 단돈 19,900원에 대하 뷔페로 모실 것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1분 안에 대하 무한정 시식이라는 말에 사기꾼 노홍철을 외치며 반발하는 무한도전 멤버들이었으나 결국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뜨겁게 달달 구워진 대하를 1분 안에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유재석, 하하, 박명수 등 다른 무한도전 멤버들이 가까스로 한두 개의 대하를 먹는데 그치면서 모든 상황은 노홍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으나 바로 그 순간 복병이 등장했으니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 닥치는 대로 대하를 모두 삼켜버린 진격의 쩌리짱 정준하 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무비 빅숏과 무한도전 언니의 유혹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DS라는 파생 상품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마이클 버리가 약속한 CDS 보험금이 바로 무한도전 언니의 유혹에서는 대하 1분 안에 무한정 시식을 위해 정준하 씨가 노홍철님에게 지불한 단돈 19,900원.
물론 노홍철 씨는 앞서 살펴본 무비 빅숏에서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겠죠.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뜨거운 대화를 1분 안에 모두 먹어버린 정준하님은 마이클 버리 박사였으며, 예상치 않은 정준하 씨의 선전에 적자를 맛보게 된, 즉 돈을 잃게 된 노홍철님은 지난 2008년 마이클 버리에게 CDS를 판매하는 명부나 매달 프리미엄을 지급받았던,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 붕괴 이후 막대한 투자 손실을 경험했던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유명 투자은행들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주택 모기지 금융 붕괴 사태 당시 투자자들에게 가장 빈번히 언급된 크레딧 디폴트 스왑 또는 CDS는 기업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기업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일종의 보험 성격이 확인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확신하며 홀로 고군분투했던 유명 빅숏 투자가 마이클 버리 박사는 바로 무한도전 정준하가 쏜다 특집편에서 모든 의구심에 맞서 회전초밥 가격을 예측하려 애쓰던 정준하 씨였습니다. 또한 무한도전 언니의 유혹 특집편에서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뜨거운 대화를 1분 안에 모두 먹어버린 정준하님에게서도 역시나 유명 빅숏 투자가 마이클 버리 박사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CDS 또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금융 키워드를 접하신다면 회전초밥집에서 그리고 대화 먹방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을 가능케 만들어낸 우리의 쩌리짱 정준하 씨의 모습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